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영장 청구 됐는데 체포동의안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하고 성남FC 뇌물 사건. 네, 대장동 게이트는 이게 사건이 터진 지 1년 4개월 만이죠. 네, 성남FC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끈 끝에 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해서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네, 그 업무상 배임죄로 그 성남시에 환수될 최소 4,875억 원을 배임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약 7천억 원을 김만배 등 일당 민간인에게 그런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이 네. 배임 사건, 그리고 성남FC는 그 뇌물 제3 뇌물죄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저는 이 단계에서 1. 네.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도망갈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도망갈 사람 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후에 검찰 수사가 개시됐을 때 네.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구속 수사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씹어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래. 그다음 의연하게 네, 이 검사 독재 정권에 대응해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네. 의연하게 대응하는 게 168명 방탄 좁게 싹 숨어버리는 게 의연한 태도야?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신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은 전부 허위 사실을 가지고 나를 옥죄한다. 그러면 네, 의연하게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네, 실질 심사에 나가서 이게 신작 소설이다. 예, 이렇게 덤벼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뒤로 숨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라고 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예. 누가 말이지 대통령 후보가 돼가 간발의 차이로 낙선하고 한 그 최고 지도자지요. 그렇죠. 네, 당선된 사람은 1급이고 낙선하더라도 1급에 준한 지도자 아니에요. 네. 나도 1급 아니면 2급이 돼 보려고 한때 노력했던 사람인데 아, 박찬종 변호사님도 1급이셨잖아요. 지금 실패하고 말하는데 네. 이런 지도자가 말이야 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곤혹스럽게 하지 말고 권성동 의원이 그 먼저 국회에서 거기 뭡니까 강원랜드에 네, 취직 청탁한 걸로 이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네.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시지요? 네, 네, 그때 권성동 의원이 이거 표결하지 마라. 내가 자진해서 출두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게 당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어요. 예,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어. 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어. 네,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어. 네, 그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했는데 한차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그러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재명 의원을 빼고 168명의 국회의원이거든. 168. 네, 나는 168명 국회의원 가운데 28명만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예, 가결됩니다. 네, 그게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가결되는 거죠. 되는 것이 네, 가결이 되는데 나는 168명 가운데 28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심정적으로는 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탄식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네. 아마 그럴 것이다. 네, 달랑 28명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반기를 드는 것이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168명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대들이 계속 이렇게 이재명에게 끌려갈 것인가? 네, 가령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거야. 예. 지금 그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 사건이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기다리고 있지. 그 다음에 권선재 재판과의 김만배를 고리로 한 재판거래 사건이 예. 있지. 그리고 또 있지. 최소 2건 이상이 계속해서 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될 텐데 네. 그때마다 부결할 것이냐.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당신들이 포로가 돼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168명에 하고 싶어요. 우선 첫째로 그대들이 헌법 46조를 상기해라. 예.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진구를 행한다. 예. 그대들 의원 대부분은 그 양심이 이재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할 것은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이게 불구속 상태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하자면 졸개가 돼가지고 체포동의안을 계속해서 부결시키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1년 2개월 남은 상태에 네. 이게 그 턱밑까지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표자를 내놓지 않고 그리고 공천권도 행사하게 된다. 네. 그런데 그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들이 재공천 받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당선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누더기 된 범죄자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속 동의안을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배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 보고 다시 당선시켜 주겠느냐 이거야.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상당한 부분 실패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앞으로 계속 가려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떠냐. 168명이 네.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가지고 민주당이 엉망진창이 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라. 예. 국민의힘당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네. 대표.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망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뭉개고 체포동의안에 부결하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러길 그게 이기는 길 아니겠어요? 국민의힘당은 쉽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168명 그대들이 코앞에 이재명이가 뭐 두렵나? 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부결시키고 이렇게 해가 결국은 상대 경쟁당에 이적행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적행위. 그렇죠. 국민의힘당에 도움을 주는 일 아니냐 이거야. 예. 아마 요렇게 이 문제를 말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에서 볼 때 박찬종 씨가 쓸데없는 거 코치한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대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닙니다. 그 역지사지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네, 예, 역지사지. 그러니까 나는 크게 이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에 이 꼴로 돼갖고 지금 뭐 민생 경제가 다 뒷전이고 모든 걸 거기에 초점 맞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나라 꼴이냐 이 말이야.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도 그렇고 좁게 생각하더라도 이건 국민의힘당이 이적행위를 스스로 왜 자임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냐 그 국민들이 현혹됩니다.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게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만 그것이 체포되고 구속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는데 증거인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 구속 사유가 첫째로 예.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주거 예. 예. 그 주민등록도 불확실하고 그 이 사람 소환장을 보낼 장소도 없고 그런 경우에 소위 주거 부정이라고 하거든. 네. 주거 일정치 않을 때 네. 이럴 때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벼운 사건이라도 체포를 주거가 합니다. 일정하지 않을 때는 구속합니다. 네. 그건 구속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데 이 경우는 이재명 도망 안 가겠지요. 네. 박근혜 대통령 도망갔습니까? 안 갔지요. 예.
국가 지도자들이 뭐 창피하게 도망이야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사유가 이 이재명에게 딱 떨어진다. 세 번째 사유가 구속영장 발부의 세 번째 사유 중에 세 번째 사유가 뭔가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지. 그래.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게 증거인멸입니다. 그렇죠. 예. 신작 소설이다. 예. 그 다음에 창작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고 있다. 검찰이. 이거는 뭘 본인 스스로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인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절대로 나한테 동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다 부인해라. 네. 그 유동규고 뭐고 이래 시켰던 유동규 이제 반기를 들었지요. 네. 그런데 하나 예를 정성호 이재명 최측근 의원이 지난주일에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이재명 의원 자신의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네. 그 구속돼 있는 그 사람들 면담을 해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체포동의안도 계속 부결될 것이고 이대로만 가면 예. 다음 대통령은 틀림없다. 예. 그 너희들이 그걸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은 결국 너희들한테도 불리하니까 딱 잡아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아리바이를 새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교도관이 변호사하고 그 면담할 때는 녹취를 안 하는데 네. 가족이나 제 특별 면회할 때 녹취를 합니다. 예. 변호사하고 문답은 녹취 못하다고 돼 있어요. 그건 왜 변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정성호 의원은 증거인멸죄로 누군가가 고발할 겁니다. 네. 똑 떨어지지요. 네. 증거인멸 그렇죠. 회유 획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에 증거인멸 행위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구속사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가 사건이 중대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 이건 너무 중대하죠. 이건 뭐. 그렇지요. 당군 이래 최대로 중대한 사건이지. 예. 지 말도 그랬고. 헌정사상 야당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재명이가 예. 헌정사상 중대한 이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영장 청구된 일은 없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중대하냐 여부와 곁들여 가지고 피의자 이 경우는 이재명이죠. 네. 피의자가 증인 참고인을 회유 협박할 우려가 있을 때 했잖아요.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요. 예. 정진사에 시켜서 하고 그 고공으로 공포로 쏘고 있지 않나. 나 네. 신작 소설 쓴다고 하니까 이거 맞추라고. 예. 그 회유 협박이지. 네. 그러니까 정성호 시켜서 내고. 이거 예. 말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대통령 된다. 대통령 너 전부 골로 보내.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중대하다. 사건이 중대하다.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 중대하고 피의자의 증인 참고인들에 대해 회유 협박할 우려가 있다. 예. 딱 구속해야지. 딱 딱 구속해야지. 구속 사유죠. 네. 예. 이 이상 딱 떨어지는 구속 사유가 있는 사건이 없다. 그러네요. 예. 딱 떨어진다. 딱 떨어진다.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네. 168명 이용 가운데 28명만 예. 이게 체포 동의안에 동의해라.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이재명이가 공천권 행사하는 내년 선거에 그대들이 그 공천장터로 당선될 것 같으냐? 포기해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갈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게 예. 말이야. 그러니까 동반해서 같이 죽으려고 하느냐? 예? 예. 국회가 더 이상 파행을 면하고 말이지 국회의원의 본연적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대들이 역사적 결단을 하라 이거야. 그대들이.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봉규 TV에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이게 말이야. 이번에 영장 이게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가지고 이게 또 불구속이 계속되면 지금 교도소 안에 일일 평균 재소자가 37,000명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네. 그 기억하시죠? 네네. 이 민심이 더 아주 폭발할 겁니다. 그렇죠. 뭐 그게 자기네들 말이죠. 국사범이나 간첩 등
흉악범, 살인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건 전부 이재명에 이 비하면 전부 이게 이 송살이 아니에요, 송살이. 예. 그러니까 3만 7천 명 중에 국사범이나 흉악범은 뭐 한 200명, 200~300명밖에 안 될 겁니다. 네.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1000명이라 잡으면 3만 6천 명의 이 송사리들이 빌어먹을 깜방 안에 송사리가 있고 깜방 바깥에 큰 도둑놈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되냐, 이게 사법정의가.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임을 생각할 때 168명 국회의원 가운데 28명이 이게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안 한다. 그래도 양심에 한번 비춰봐라, 이게 말이야. 네. 교도소에는 3만 7천 명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 민심을 생각해봐. 전부 고개 돌리지 않냐, 이 말이야. 네. 예? 예. 그러네요. 자간 지켜볼 일인데 정성호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성호도 증거인멸죄로 고발당하면 수사 받아야죠. 물론이지. 네. 물론이죠. 아마 네. 검찰이 그 인지 사건으로 수사해서 고발을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인지 그래요. 사건. 그렇죠. 예. 그 인지 사건이라는 거 검찰 스스로가 사건을 찾아내 가지고 인지 사건으로 수사하면 되지요. 그럼요. 아,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교도소 그 교도관의 그 뭡니까 녹취록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남아 있는데. 예. 어떻게 그럼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